1982 동대문 야채곱창을 운영하는 김재범입니다. 제가 일반적으로 순이익을 계산하는 건 전체 매출의 식재료비를 빼요. 저희가 보통 식재료비는 35% 정도 빼거든요.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,000만 원 정도 빼면 한 2천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죠. 여기서 저희가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임대료가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들고요. 그 다음에 인건비가 2명 정도 썼을 때 한 520만 원 정도 써요. 그 다음에 그 각종 공과세가 있어요. 전기세, 가스료, 그 다음에 수도세가 있어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. 그리고 직원들 같이 식사라고 식대 정도가 한 90만 원 정도 월. 그 다음에 각종 보수료가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에어컨이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망가졌을 때 새로 고치는 비용인데 1년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. 그러니까 월 한 2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. 이렇게 다 하면은 저희가 총 들어가는 지출이 한 65% 정도 되는데 이때 한 1,000만 원 정도 남아요.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죠. 근데 이거는 실제 계산하고 너무 많이 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장사하면 정말 망하세요. $3,000만 원 팔아서 1,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면 진짜 할만한 장사예요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. 우선 배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,000만 원을 팔려면 건당 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,500호를 팔아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배달료예요. 배달료는 건당 한 3,500원 정도가 표준이 나오는데 이걸 1,500호를 하면은 525만 원이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드는 게 세금이에요. 부가세는 평균 6.5%예요.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2%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저희 매출의 80% 이상이 카드인데 수수료가 3.5%예요. 이걸 다 합치면 거의 370만 원 정도가 빠지게 되죠. 그 다음에 포장용기가 들어요. 포장용기가 하나당 1,000원 정도 드는데 1,500콜이면은 150만 원이 되죠. 그 다음에 광고료가 많이 들어요. 광고료는 아시다시피 요기요가 12.5%예요. 그 배달의 민족이 슈퍼리스트 때문에 이번에 오픈리스트 바꾸거든요. 그거를. 그랬을 때 6.8%가 돼요. 그럼 두 개 합쳤을 때는 거의 한 250 정도 선에서 보면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합쳤을 때 한 1,3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여러분은 한 달 내도록 장사하고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날 수밖에 없는 이 현 시대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. 매장 식당은 배달보다 좀 나아요.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배달료가 안 되죠. 그 다음에 포장용비가 안 들어요.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내요. 12.5%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들어가고 또 배달보다 다르게 든 거는 제가 중심상권이어야 돼요. 그때 임대료가 150이 아니라 평균 250 정도로 잡는 게 맞아요. 3,000만 원을 팔려면 그 정도 중심상권을 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매장 영업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요. 또 설거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적어도 파트타임 하나 더 넣어야 되거든요. 그럼 그것도 150만 원 이상 더 들 테고. 그 다음에 추가 반찬 같은 거 그때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. 그게 한 7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계산할 게 저희가 광고료가 드는데 배달보다 덜 들어요. 근데 적어도 광고라면 요즘 SNS하고 그 다음에 그 전단지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가 추가 요금이 든단 말이에요.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배달은 연 60% 이상의 상승을 해요. 그만큼 매장 매출은 줄어요. 월 3,000만 원을 파는 매장은 상위 10% 안에 드는 매장이에요. 그렇게 또 오픈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배달업은 오픈하는데 한 5,000만 원 정도면 해요. 근데 3,000만 원을 팔려면 매장 영업은 중심상권으로 가기 때문에 권리금이 붙어요. 그래서 권리금과 월세를 더 많이 내야 돼요. 그렇게 따지면은 오픈 비용은 1억에서 2억까지 들어요.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건 정말 많은 게 아니죠. 2, 4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가구 수입과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.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외식이에요. 그럼 상대적으로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싼 배달을 많이 시키게 돼요. 그래서 배달업은 1년 사이에 60% 이상의 성장을 해요. 그러면서
또 오픈비가 싸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. 제가 2016년 5월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광고비 30만원 썼거든요. 제가 2018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기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이 들었어요. 제가 2016년, 2017년, 2018년 배달 대상을 받았거든요.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오히려 전에 비해 제 순이익은 반밖에 안 돼요. 이게 현실이에요. 부가세는 6개월 한 번 내요.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요. 세금 내는 달에 아니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금 나는 달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니면 카드로 12개월 할부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가게라는 거 하다 보면 매출이 있기 때문에 자금은 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.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.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식재료비하고 고정비를 빼는 거는 다 계산을 해주죠. 그렇다고 배달료가 안 되나요? 그렇다고 용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세금 안 낼 수 없어요. 또 광고비 지출 꼭 해야 돼요.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한다면, 다 얘기해 준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100만원 이하를 벌거나 그 다음 마이너스가 나요. 근데 3천만원을 팔았을 때 더 못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나겠죠. 근데 2, 3년 사이에 그게 광고비 같은 건 16배, 15배 이상이 급상승을 했어요. 아마 마케팅하고 컨설팅 회사들이 이것까지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. 마진율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어요. 그리고 식당 매출은 점점 줄어요.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율이 사상 최대치를 치고 있어요. 90%가 넘어요. 거기다가 예비 폐업자까지 따지면 95%예요.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문 비어있는 식당도 많죠. 그리고 새로 바뀌는 점포도 많아요. 문 닫은 식당 정말 많아요.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폐업이라는 거는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. 내 가족이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. 가족이 가진 재산은 거의 탕진한다고 봐요. 제가 4년 전에 망했을 때 아직도 그 빚을 50%도 못 갚았어요. 제 얘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지출 품목에 대해서 절대 안 나가지 않아요. 다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요, 하루아침에 음식값을 30%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. 정말 식당을 하셔야 될 분이면 정말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. 그리고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, 그 다음에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 이 동영상을 꼭 보시고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